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어제 열대야로 좀 밤에 잠 잘 주무셨을까요? 이제 8월이 시작이 됐는데 8월에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CPI 발표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는 각각 7일과 그리고 12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9월에 거의 인상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를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또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금리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클래리티 법안 카운트다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상원이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또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현금 흐름이 가시성이 좀 크게 높아지면서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날이었습니다. 팔란티어도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또 가이던스도 또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14%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금방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각각 1.3% 다우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또 2%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등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만류와 핵 프로그램 합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합의 관련해서 앞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협상 개시 소식으로 군사적 정면 충돌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5%나 급락세를 또 보였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대, 4.7%대 하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올해와 내년에 물가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서는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 일정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빠졌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리플이 ETF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다른 코인들에 대비해서 많이 또 순유입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상원의 현지 시간 4일이죠. 본회의 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이 클래리티법이 제외가 됐습니다.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려면 이제 남은 며칠 안에 또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5일 토론 종결 동의안을 만약 제출한다면 그래도 토요일 7일에 표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표결 대상은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닌 바로 이 법안은 본회의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한 그 토론 종결 여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의 온도차도 여전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CPO가 미국 의회가 법안의 세부 문구를 조정 중이지만 젊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고 있다는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가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주 성명에서 현재 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밝혔다라는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 일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9월에나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또 중간 선거와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그렇다면 더욱더 확률이 떨어질 테고 이렇게 기간이 밀리다 보면 뭐 2030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에서도 통과율이 20%를 밑돌 만큼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통과 여부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비트코인이 63,000달러대 선을 지지받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ETF 자금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XRP 현물 ETF는 1,5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진 유입세를 보였고요. 같은 기간 이더리움에는 4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반면에 비트코인 ETF에서는 60만 달러 순유출이 됐고요. 솔라나 ETF에서는 무려 1,7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XRP ETF는 해당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주 후반부인 7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에만 약 1,27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3년간 XRP는 8월에 가장 평균 수익률이 낮았고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좀 연속 8월에 하락하는 이런 계절적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8월은 조금 다른 게 아니냐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단기 저점을 형성 후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RP에 대한 8월 흐름 이따가 또 전문가님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24시간 전 대비해서 비트코인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63,4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과 XRP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 넘게 지금 하락하면서 1,85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도 1달러 선에서 지금 약보합권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도 현재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BNB 코인은 초록불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코인들별로 양상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저희 시장 분위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님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크립토 시장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또 매매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참고하셔서 정보방 저희가 마련해 뒀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지금 또 계속해서 뭐 통과가 되냐 안 되냐로 가지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출연하시는 신문 전문가님께서 이 내용 담아서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신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네 만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숨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코인을 제대로 지켜나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원 전문가님과 제가 2주 전에 방송을 함께하고 지금 또 2주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저와 함께했던 방송에서 알려주신 히든코인 라그랑주가 여러분 이렇게 심심한 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 방송에서도 히든코인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코인 역시 엔소라는 코인이었는데 22%의 수익을 또 달성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70% 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코인들 어떻게 좀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대박 차트라든지 뭐 마법 차트라든지 이런 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엔소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수익률을
5%까지 만든 그런 코인이거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수익을 낸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코인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인데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 그리고 단기간에 2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차트 그 기법 분석을 통해서 이런 코인들 발굴하고 계신데 오늘도 또 방송 말미에 히든 코인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로 내가 좀 수익을 보고 싶은데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또 알트코인 단에서 전문가님만의 차트 분석으로 굉장히 일주일 만에 70% 수익 또는 일주일 만에 20%의 수익 이런 수익들을 챙겨줄 수 있는 코인 많이 발굴하고 계십니다. 이 코인들 방송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굴되는 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참고하셔서 정보방에 들어와 계셔야만 실시간으로 신문 전문가님의 분석과 차트 분석과 그리고 코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넘어가 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지금 뭐 통과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50대, 49대 51 정도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게 거의 20% 이자로 네.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클리티브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추려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티브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가격이 바로 오르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 기대감에 의해서 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이 2년 동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 다음에 그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휴회 전에 클리티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지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되는 건 아니고 9월 회기에 다시 한번 상정될 수 있고 11월과 12월 달에 다시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클리티브 법안 관련해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연내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3월달 세 번째 질문인데 8월에 클리티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 시장이 폭락하나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티브 법안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한 번도 급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도 없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클리티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실망 매물이 나올 때 한 번 더 우리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라고 좀 긍정적이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또 이제 일정들이 카운트다운이 남아 있잖아요. 관련해서 일정 하루하루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7월 5일까지는 상원의회에서 뭐 협상이 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뭐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양원에서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법안을 표결을 할 때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8월 7일 날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타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연말까지는 분명히 타결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전부 다 매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 또한 이제 계속해서 악재로 크게 작용할 그럴 타격은 적고 그리고 또 극적 타결이라는 걸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또 걸어 봅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나눠 봐야겠죠. 코인베이스가
일단 뭐 나스닥 시장에서 며칠 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10%나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제가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코인베이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클리티 법안이 8월 7일에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CEO는 물론이고 뭐 재무 책임자라든지 법 관련 책임자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실적이 거의 뭐 이전의 실적보다 거의 한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이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코인베이스가 왜 클리티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이 좀 들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실적 요약을 보면 거의 뭐 지난 분기보다 1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장외 거래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장외 거래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나 이거 보니까 장외 거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장외 거래에서는 기관들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식으로 보면 블록 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로 뭐 이제 하나의 뭐 협약을 해서 거기서 그냥 물량을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들이 장외 거래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래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는 물론이고 그리고 세계 3대 거래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지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기관이나 거래들은 지금 이후에 급등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에 긍정적인 뷰를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전문가님 기관과 고래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관의 코인 극비 또 매집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앞서 이제 좀 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냐면 기관과 고래의 코인 극비 매집 구조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지금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거래 네. 대금도 많이 줄고. 근데 지난주에 코스피 급락했잖아요. 네. 그때 업비트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이제 급증의 흐름을 좀 보였었죠. 아.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시바이누가 아주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네네.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3대 거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장외 거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기관이나 거래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장외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내에서도 장외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관과 거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지금 기관이나 거래들이 흡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클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인은 끝까지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과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면 지금 바닥이라고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우선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XRP 차트를 네.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AI 반도체 투심이 좀 꺾이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좀 꽃을 피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지난주에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차트 보면서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래도 63,000달러대 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주봉을 왜 가지고 왔냐면 네. 비트코인 주봉이 이제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잠시 조정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24년도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 2월 달에 갑자기 양봉을 그러니까 거대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난 오, 이후에 그렇네요. 2차 상승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2024년 2월 달 그 종가에 지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좀 환산을 하면 8,798만 2천 원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900만 원, 8,700만 원대가 만약에 내려온다, 8,700만 원대가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소소히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기준으로 8,700만 원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은 또 우리 XRP 이야기도 나눠 봐야겠죠. 전문가님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또 오프닝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지만 XRP ETF로도 순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우선은 같은 기간 동안에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거의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XRP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금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서 XRP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 주봉을 보면 이겁니다. 지난 2024년 10월 달부터 가장 크게 상승한 게 XRP였는데 거의 8배 상승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봉성에서 2024년 11월 달에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1485원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일봉상에도 1485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저가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로 물량을 늘려가시면 좋겠다. 제가 XRP 10만 개 정도 모으자 이렇게 매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 3년 후에는 분명히 우리 XRP가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XRP 10만 개 모으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캠페인 정도로 하고 있는데 1485원은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클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XRP 2,72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XRP 좀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자 이런 적립식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전무님 XRP 관련해서 질문 하나 또 드려도 될까요? 뭐 엔화가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오늘 네. 또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 대체제로 XRP가 뭐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선은 뭐 XRP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 SBI 홀딩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XRP 또 이제 정말 계속해서 이 바닥을 디디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고요. 자세한 XRP의 실시간 타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시황 분석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정보방 들어와 계시면 신문 전문가님께서 또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또 코인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히든코인. 뭐 지난 2주 전에는 70%, 지난주에는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만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뭐 이전에 7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코인 같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코인 가져오는 왜 가져왔냐면 이 차트에서 보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찍을
이럴 때도 거래량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집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1차 상승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25%의 수익률 예상하시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코인명이 궁금하시다면 또 실시간 매매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참고하셔서 정보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신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